여러분들 검색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에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는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첫 번째 코너라고 해도 될까요? 3부에서 해볼 준비된 내용은 우리 신광섭 전문가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갑작스럽게 하게 돼서 뭔가 내용을 이렇게 크게 막 거창하게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평상시에 했던 생각들이나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매매를 하면서 뭐 처음부터 매매를 이렇게 잘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누구나 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기억해서 계속적으로 수정하면서 지금까지 와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다른 분들께 이제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매를 하면서 본인이 지금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 스스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때 크게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크게 몇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보 매매를 하죠. 정보 매매. 그러니까 남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야, 이 종목에 뭐가 있다, 뭐 올라간다고 하더라, 이 종목에 뭐 약을 개발한다고 하더라. 이래서 그 남의 얘기를 듣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떤 종목을 사라 하면은 그 정보를 듣고 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보 매매로 먼저 시작을 해요. 정보 매매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기술적인 분석을 하죠. 이제 차트를 보고 차트를 분석해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지표. 그렇게 이제 정보 매매를 하면서 하다 보면 잘 안 되면 책을 사서 읽어보죠. 책을 사서 읽어보면 기술적으로 뭐 차트가 뭐고 뭐 막대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스토캐스틱 보조 지표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런 걸 공부하고 그 책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아, 이거 뭔가 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따라하면 바로 될 것 같죠. 근데 막상 해보면 그 책에는 함정이 맞는 것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차트에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본적인 분석으로 넘어가죠. 아, 이게 회사가 내재 가치가 좋아야 되는구나. 그냥 무조건 차트만 맞는다고 가는 게 아니구나. 회사 재무제표를 공부하죠. 재무제표를 공부하고 이제 그 회사 내재 가치에 대한 분석을 해요. PBR, PER,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재무제표를 보면서 차트를 같이 보죠. 정보 매매를 같이 하면서 서치를 하면서요. 이제 그것도 하다 보면 이제 또 잘 안 맞아요. 이게 시장에 유행이 있어서 차트는 안 좋은데도 막 가는 종목이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나중에는 흐름을 보죠. 흐름. 이제 네 번째 단계는 트렌드 매매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시황을 보면서 아, 지수가 올라가는구나. 근데 그때 올라갈 때 어떤 섹터들이 주도군으로 올라가는구나. 이제 그런 트렌드 매매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트렌드 매매를 할 때 사실 꾸준한 수익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가장 큰 돈을 잃게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을 할 때 멘탈이 굉장히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도 알고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도 아는데 그게 익숙하게 어떤 내게 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하죠.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단계를 네 단계를 다 거치면 진짜 이제 그 다음에는 저도 못 가본 길인데 그 다음에는 심리적인 매매를 하게 돼요. 심리적인 매매.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그 네 단계를 아무것도 보지 않죠. 흐름도 보지 않아요.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뭐 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어떤 판단, 그 어떤 감각 이런 걸로 이제 다른 것들을 지표를 무시하고 그냥 본인 스스로 본인 자신으로 매매를 하죠. 그런 분들이 시장에 여러 가지 명언들을 남긴 것들이 있어요. 명언을 남긴 것들이 있죠. 뭐 그 명언들을 듣다 보면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뭐 10년을 들고 있을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들고 있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더 매력적인 주식을 찾을 수 없다면 보유한 주식을 계속 보유해라. 뭐 함부로 팔지 마라. 약간 두 분 다 약간 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또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냥 단기적으로만 갖고 있어야 된다. 결과적으로 10년 전에 그 포스코 같은 게 지금 10년 전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다. 그냥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내재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되는 주식들은 매매하지 마라. 그런 본연의 가치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제시 리버모어 같은 사람은 가는 말에 올라타라. 추세를 거스르지 마라. 추세를 타고 가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많이 있죠.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 뭐 분산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죠. 뭐 캠피셔러 같은 사람도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느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담고 있는 거는 좀 잠재적인 재앙을 얘기한다. 뭐 이렇게 좀 약간 분산 투자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뭐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전부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알아도 저희가 아는 대로 행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내가 느껴야지만 그게 내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자기만의 어떤 투자 원칙으로 어떤 좋은 어떤 여러 얘기들을 자기의 경험으로 그 안에서 이제 뽑아내서 내 걸로 만들어야 그걸 가지고 이제 매매를 조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좀 주식을 계속 매매하면서 뭐 실패도 해보고 투기도 해보고 미수도 써보고 빚도 내보고 뭐 투자한다고 뭐 한참 동안 기다려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좀 겪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항상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내가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내가 주식 매매를 할 때 좀 투기하고 투자를 좀 구분해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원칙에 맞게 매매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투기는 뭐고 투자는 뭔가 이 부분을 사실 구별을 하는 게 어떤 걸 기준으로 구별을 하는 건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앵커님께서는 투기와 투자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요? 네네. 투기와 투자,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잘 되면 투자고 잘못되면 투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정답은 없죠. 네. 그것도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앵커님은 투기를 하시고 계시나요?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저요? 지금 많이 물려 있으니까 그럼 투기를 한 걸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뉘앙스가 잘못된 건 투기고 잘된 건 투자다. 투기를 해서 성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투자를 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정확한 약간 기준이 뭘까요? 맞지 않죠.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투기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누군가 더 비싸게 사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이게 종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건 나도 알고 있지만 테마주예요. 이재명 테마주 막 올라가요. 근데 회사의 내재 가치는 전혀 없어요. 그건 나도 알아. 근데 매매를 하죠. 누군가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으니까. 원래 주식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쵸, 그러면 그게-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의 기업의 가치를 보고 가치 투자를 하는 게 투자고. 투자는 네. 보유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오랫동안 그냥 가지고 싶은 거죠. 소유욕. 그냥 이 회사의 종목은 그냥 내가 내일 당장 올라가지 않더라도 나는 이 회사를 갖고 싶어. 그냥 갖고 있으면 뭐 배당도 주고 뭐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올라갈 거니까 당장은 내일 그 투기와 투자는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네. 샀어요. 그러면 그 집을 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매일 찾아가나요? 매일 아니요. 찾아가서 이거 우리 집 얼마예요? 내일 또 찾아가서 우리 집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진 않죠. 그건 투자죠. 그걸 갖고 싶어서 산 거예요. 네. 내일이 얼마가 되든 내일 모레가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죠. 그냥 1년 뒤에 3년 뒤에 여기에 뭐가 개발이 되면 이걸 내가 갖고 살고 있다가 아니면 월세를 주고 있다가 이게 이제 올라가면 내가 그 부분에 투자를 한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간 거다. 근데 주식을 부동산의 그러니까 부동산처럼 한다고 하면 주식은 좀 투자하는 마인드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주식은 하루가 멀다 않고 보죠. 예. 하루가 아니죠. 1시간? 10분? 5분? 1분? 10초? 네. 계속 쳐다보고 있죠. 내가 가격이 얼마가 됐는지.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는 사실 그냥
시장의 변동을 예측해서 그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투기죠. 그 부분을 제가 투기는 하지 말고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기도 투기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 투기는 투기의 원칙에 맞는 그런 어떤 시세 차익을 얻고 싶은 그런 부분에 기준을 잡고 하자. 투자는 뭐 사실 그런 기준이 없죠. 그냥 내가 소유하고 있다가 뭐 올라가면 또 중간에 배당을 받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니까 그냥 일단은 그 투기와 투자는 사실 내가 그거를 할 때의 마음, 그냥 마인드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똑같은 종목을 갖고도 예를 들어 똑같은 삼성전자를 갖고도 나는 투자의 마인드로 접근했어. 나는 투기의 마인드로 접근했어. 이 두 가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이거를 오래 들고 있지 않을 거야. 그냥 나는 이거를 조금 오래 들고 뭐 배당도 받고 그렇게 투자를 할 거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먼저 결정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투기를 하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 습관 자체가 조금 본인을 실패로 만들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왜 어떻게 되냐면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네. 처음엔 투기로 들어갔죠. 이거 비싼 거 나도 아는데 아 여기서 올라갈 것 같아. 기술적으로 보니까. 들어갔는데 물렸어요. 네. 여기서 투자로 바꾸죠. 본인의 마인드로 그냥 본인의 생각으로 이젠 맞아요. 투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투기로 들어갔는데 물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냥 투자다. 투자해야겠다. 네. 그 종목이 투자할 종목이라고 투자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봐야 돼서 투자할 여건에 맞느냐, 내가 이 종목을 쓸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배당이 나오냐, 내가 그 종목을 가지고 있어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내가 살 수 있냐. 그냥 나는 이 집을 살 마음은 없고 그냥 투기로 들어간 거면 투기가 안 됐으면 뭐 팔고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그 돈을 갖고 또 다른 걸 할 수 있죠. 근데 투기로 들어갔는데 아까 앵커님께서 잘못되니까 이제 잘 됐을 때 투자로 되면 오히려 괜찮은데 잘못되니까 이게 그냥 투자로 가는 거죠. 다시 그냥 본인의 그냥 종이 한 장 차리고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뒤집는 거예요. 근데 투기를 하면 그 원칙을 좀 지켜야 되죠. 원칙을 지켜야 되고요. 그 시세 차익 매매를 할 때는 좀 저도 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죠. 방법도 굉장히 저도 사실 고백을 하면 투자보다는 투기를 많이 하죠. 그냥 투자를 막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이 종목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은 사실 몇 개 없어요. 제가 사는 종목들 중에서.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종목들보다는 시세 차익을 주로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원칙들을 살 때부터 팔 때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지지 않는 게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지지 않는 게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일단 이 시세 차익 매매를 하는 이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노련한 어떤 사람들도 이 종목이 아니라 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언제든지 손해를 볼 수 있고 그럼 그 손해를 조금 항상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조금 만들 필요가 있고요. 항상 좀 그 실패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실패를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내 판단이 틀렸다라는 거를 알면 조금 빨리 인정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빨리 인정을 하고 그게 왜 잘못됐는지 그 실수를 기억을 해야죠. 돈을 버는 게 주식시장에서 예전에 제가 그 2008년도에 주식이 하락할 때 굉장히 많은 자산 중에 그때 당시에 절대 금액으로 치면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그때 당시에 뭐 26살 막 이럴 때 3천만 원이라는 돈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회 초년생 시절에 그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잃으면서 그 굉장히 좀 뭐 되게 힘들어 하진 않았지만 좀 낙담을 했죠. 잘 안 되는구나 이게. 낙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경험이 지금은 되게 소중한 경험이죠. 그거를 잊지 않죠. 내가 왜 돈을 잃었는지, 내가 어디서 배팅을 했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돈을 날렸고 뭐 예전에 북한이 연평도에 뭐 포를 쐈고 그 주식은 막 하한가로 들어갔고 무서워서 매도를 했더니 다음날 바로 올라갔고 그런 기억들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 경험이 돈을 잃은 경험이 더 돈을 번 경험보다
더 소중한 경험이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그 다음번에 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바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분들이 자꾸 이제 저랑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시거든요. 시장을 예측하시고 그리고 종목을 사고 뭔가를 할 때 대화를 하실 때 회사의 어떤 그런 재무제표 그리고 뭐 어떤 이론적인 것들 기술적인 것들 그리고 시황을 얘기할 때 뭐 주가가 내려갈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그거를 본인들이 예상을 하려고 하세요. 근데 그거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이미 공부를 다 마친 그 경제학과 교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다 휩쓸고 있어야 되죠. 예, 경제학과 교수님들도 주식을 그렇게 전문가들처럼 할 수 없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 경제학을 공부하고 시황을 공부하고 그런다고 해서 주식으로 해서 그게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인데 일단 가장 큰 경험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돈을 잃고 따고 내가 어떨 때 배팅을 하고 이런 부분들 지나온 과정들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 반복하지 않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부다. 그리고 시장에 오래 살아남아 있으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오래 살아남아 있으면 그리고 그 순간순간의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나의 실수를 기억하고 돈을 잃었을 때의 상황을 기억한다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대한 경험이 생겨요. 경험이 생기고 그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게 최소 세월로 봤을 때 최소 경제 사이클로 한 2사이클 정도는 돌아야 되거든요. 그게 세월로 얘기하면 한 10에서 한 15년 정도예요. 한 10에서 15년 정도. 그러면 한 2사이클 정도가 돌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 투기를 하면서 항상 긴장을 하고 그 기준을 잡고 그리고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해야 되고 내가 아는 게 아닐 수 있다. 이 종목이 어떤 테마로 언제 올라가겠지 했는데 그게 안 맞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빨리 인정하고 빨리 그 손실을 줄이고 인정하고 나오고 기억하고 다음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약간 투기라는 게 약간 맞춘다는 개념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 올라가는 시점을 맞춘다. 시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그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아니죠. 그냥 제가 맞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도박하고 좀 비슷한 거죠. 도박하고. 그냥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맞춘다고 하는 게 약간 바카라 아니면 룰렛 이런 것들처럼 그냥 여러 종목들 중에 오르는 종목을 내가 맞춰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거죠. 약간 도박의 성향들이 있죠. 근데 사실 그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그거를 약간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구분하면서 그거에 맞게끔 조금 혼동하지 않고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리딩방 같은 데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 리딩방들도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투자의 영역은 좀 지루하잖아요. 약간 도박, 약간 이제 앵커님도 항상 네. 뭐 아니면 도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약간 저는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전 제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저는 그냥 투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도박사의 기질이 있죠. 약간 이렇게 뭐 아니면 도 그냥 막 맞추려고 하고. 근데 약간 리딩방들도 보면 네. 그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종목을 저도 이제 핸드폰으로 막 봤는데 이게 전날에 시장이 끝나고 나면 시간의 거래에서 막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죠. 검색해 보면 다 나오죠. 근데 그런 걸로 개인 투자한테 문자를 보내요. 아, 내일 이 종목을 유심히 봐라. 그러면 당연히 시간에서 급등한 종목들이 다음날 시작할 때 플러스로 끝나죠. 이제 플러스로 끝나고 그런 부분이 막 움직이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맞춰주겠다. 어떤 이런 부분의 뉘앙스로 이제 보내죠.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리딩방의 모든 게 다 그렇게 운영되진 않지만 약간 맞추려고 하는 매매로 운영이 되는 데가 많죠. 그냥 그래프를 보고 아 여기서 오르니까 여기서 사라. 내일 오른다. 내일 모레 오른다. 이 시점까지 맞추려고 하고 오르는 어떤 범위를 맞추려고 하죠. 약간 투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을 조장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은 익숙해서 도박사가 될 수 있지만 그걸 따라오는 개인들은 어느 날 하루 조금 그걸 누굴 따라간다고 도박사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사실 같이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운 건데 근데 그 부분에서 그게 리딩방만의 잘못이냐. 근데 그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어떤 흥미진진한 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리딩방에서도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이제 회원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형태로 되게 자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개인 투자분들께서 그거를 내가 이 부분에서 들어가서 할 때 이게 약간 투기적인 형태로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좀 기준을 잡고 어느 정도 금액만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약간 투자의 형태는 아니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각하고 하면 조금 나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주식시장 자체가 그 누구를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게임에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스코어를 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싸우는 게 아니죠. 근데 가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시면 세력들이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냥 이 주식시장은 누구랑 상대적으로 내 돈을 누가 따가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제로섬 게임인데 주식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게임을 하는 거죠. 내가 내 계좌의 수익률을 가지고 어디에 뭐 모의 투자나 뭐 어떤 그 투자 대회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스스로 그냥 내 계좌에 수익만 내면 되는 거죠. 그게 뭐 100%일 필요도 없고 매달 그냥 일정 부분 수익을 내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내 스스로 통제하면서 그 부분에 맞는 어떤 원칙을 세우고 매매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어떤 그런 개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맞추는 매매들을 이제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제 맞출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못 맞추고 계속 이제 그렇게 맞췄다 틀렸다 하면서 계좌가 녹죠. 카지노 같은 데 가서 저도 뭐 카지노를 자주는 안 가지만 이제 뭐 가서 하다 보면 앉아있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그냥 뭐 맞아서 다시 뭐 받고 또 틀려서 또 뺏기고 또 맞아서 다시 받고 결국에는 언제 나오나 다 잃어야 나와요. 그냥 그 돈을 따면 계속적으로 거기서 그냥 재밌으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딱 땄을 때 딱 자르고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그래서 카지노에서 돈을 따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돈을 잃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카지노하고 조금 약간 비슷한 형태죠. 그냥 맞췄다 틀렸다. 다만 이제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조금 할 필요가 있죠.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영역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이 있죠. 3억이 있어요. 3억이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은 5천만 원씩 6개 종목으로 분산을 해요. 분산을 해서 뿌리죠. 그리고 상한가를 맞추려고 하죠. 그 상승을 맞추려고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한 개의 상한가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1,500만 원이에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3억을 가지고 그냥 한 종목을 투자를 하는 마인드로 보죠. 5천만 원만 먼저 들어가요. 5천만 원만 먼저. 근데 그게 만약에 종목이 내려와요.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해서 한 10% 정도 내려와요. 그러면 다시 5천만 원이 더 들어가요. 추가 매수를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되죠. 마이너스가 5%가 되고 거기서 시장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 아직도 그래도 여기는 2억이 남았죠. 여기는 3억을 6개 종목에 뿌려놨죠. 시장이 10%가 내려오면 이 종목들은 그중에 상한가가 한 종목이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사실 다 물려있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이쪽은 3억에서 5%만 먹어도 1,50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5천만 원으로 30%를 상한가를 먹어야 1,5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 3억을 갖고 그 5천만 원씩 나눠서 사서 마이너스 1% 현재가랑 계속 맞추면 시장이 내려갈 때도 마이너스 10%짜리가 5%가 되고 5%에서 또다시 그만큼 들어가면 2.5%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내려오다가 반등이 한 번만 나와서
그 시장에서 한 20% 정도 하락한 종목이 반등이 나올 때 10% 이상 반등 나오는 거는 되게 쉽게 나와요. 하루 이틀이면 나오죠. 그러면 그만큼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5%만 먹고 한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 빠져나오기는 훨씬 쉽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보다 두 번째 방법이 매매하기에는 훨씬 더 쉽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훨씬 더 쉽고, 일단은 첫 번째 영역은 맞추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 계좌가 들쑥날쑥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영역의 방법으로 매매를 계속적으로 하시면 계좌가 들쑥날쑥해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만들어가는 영역이죠.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만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도 그 비중 조절을 하면서 내가 계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계좌를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냥 뿌려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부분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제가 사실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영역도 있지만 사실은 그 예측이 틀린다 하더라도 아, 내가 아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나눠서 사고 종목을 너무 여러 개를 사지 않고 좀 나눠서 사서 그 종목의 마이너스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한 줄 평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시장이 만회를 해준다. 그러면 내가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할 매수를 하면서 현재가하고 비슷하게 단가만 맞춰놓으면 시장이 다시 그거를 만회해 줄 때 제자리에만 와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매매 방법들로 본인이 이제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게임 속에서 스스로를 계속 좀 통제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망가지는 형태가 뭐냐면 일단 그 3억을 갖고 5천만 원으로 6개를 맞추려고 하죠. 그중에 뭐 하나 걸려라 맞추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되면 거기서 미수를 쓰죠. 미수를 쓰면 그 종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지정한 3일 내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기간까지 맞춰야죠.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안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게 또 내 돈도 아니죠. 내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그 3일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남의 돈으로 끌고 와서 그 올라가는 시점에 3일을까지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그거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거를 노리려고 하면 그 자체가 욕심인데, 내가 과연 이 주식시장에서 이 종목의 흐름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 능력이 없는데 저는 사실 없거든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흐름을 어떻게 맞춰요? 하루하루의 흐름을.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의 흐름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냐? 그렇지 않은데 거기서 또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아닌 남의 그런 어떤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려와서까지 또 욕심을 부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약간 그 부분에서 뭔가 하나가 어그러지면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굉장히 그냥 쉬운 메커니즘으로 만들어가면서 쉽게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를 본인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서 점점 어려운 나락으로 끌고 가요. 점점. 그걸 맞출 수 있다고 착각하고 또 내 돈도 아닌 그런 어떤 레버리지를 쓰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잃고 그러면서 이제 맞췄다 틀렸다 할 때 그 맞춘 거에 대한 좋은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10번을 하면서 2번밖에 못 맞추면서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거죠. 한 번만 맞으면 안 할 거다. 제가 그거를 친구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 번만 맞으면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마약 중독자도 이거 주사 한 번만 맞고 더 이상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매번 그걸 하는 거다. 담배를 끊을 때도 못 끊는 사람이 이거 한 대만 피고 진짜 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걸 하는 거다. 근데 그 부분들이 이거는 뭐 마약이나 뭐 어떤 담배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조금 자금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좀 욕심만 내려놓으면 된다. 그냥 욕심을 버리고 좀 약간 내려놓고 스스로의 그런 어떤 통제를 하는 게 그게 이제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그 부분들을 조금 이제 통제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또 하시다 보면
도박판에서도 항상 그런 게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못 번다라고 수익률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수익률은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게 훨씬 쉽죠. 다들 처음에는 이제 무서워서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다가 주식시장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커져요. 금액이 점점 커지는데 이 수익이 안 나는 어떤 부분들을 할 때 주식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이 똑같은 시장을 똑같이 경험하죠.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1억을 갖고 있는 사람,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시장에서 똑같이 이제 내려오는 걸 경험을 해요.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중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다가 밑에 내려왔을 때 정작 이제 사야 될 때 돈이 없어서 못 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1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똑같죠.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냥 그 어느 타이밍에서 사느냐 그런 부분에 비율이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요.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주식을 사지 않거든요. 어차피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원을 살 때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사요. 그러니까 비율로 어차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자금을 계속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금을 가지고 했을 때 만약에 수익이 안 난다면 더 자금을 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는 어떤 부분이 된다면 그때는 자금을 늘려도 되는데 수익이 안 나는 상황 속에서 자금이 더 있어서 더 추가 매수를 해갖고 더 물을 타고 하면 그러면 나는 수익이 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또한 욕심이다. 그냥 그거는 오히려 자금이 크면 똑같은 주식을 매매를 할 때도 수익을 내기가 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원화성을 갖고 있었지만 대원화성을 만주 갖고 있는 사람하고 15만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타이밍을 잡기가 더 힘들어요. 15만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팔 수가 없어요. 만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걸 털 수 있죠. 근데 15만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털면 하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상황 속에서 내가 털면 하한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손절을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매매가 더 어렵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의 분들은 저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주식하기가 더 쉬울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냥 그 적은 돈부터 운영을 해서 금액을 키워나가면 수익이 나는 상황 속에서 금액을 키워가야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액을 키워가면 손실만 키워갈 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하락을 맞아도 1000만 원을 갖고서 100만 원의 하락을 맞는 것과 10억을 갖고선 1억을 하락을 맞는 거는 이 멘탈이 그 정도의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게 습관이 계속적으로 돼 있는 사람이 그게 컨트롤이 가능해요. 맨날 1000만 원을 했다가 내가 욕심을 부려서 1억을 넣었는데 10%가 내려갔을 때 100만 원이 날아갔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1000만 원이 날아가면 약간 패닉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조금 약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항상 유념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내가 이제 여러 종목에 막 뿌리지 않고 몇 종목을 추려서 살려고 하면 아무 종목이나 할 수 없겠죠. 내가 이 종목을 3억 갖고 딱 2종목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6개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훨씬 좀 더 신중해지겠죠. 그냥 아무 종목이나 뭐 이렇게 룰렛처럼 이렇게 막 뿌릴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좀 약간 구조적으로 이제 좀 약간 신중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예요. 근데 여기에 또 이제 또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확신이 있는 종목에만 배팅을 하자. 확신이 있는 종목. 확신이 있어도 안 될 수 있죠. 근데 확신이 없는 종목은 구조적으로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구조적으로 조금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종목을 사도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그 하락의 움직임이 나오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간적으로. 나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시장이 막 하락할 때 너무 하락하는 거죠. 가볍게. 그러면 내 생각이 맞나? 의심을 하게 돼요. 근데 확신을 갖고 사는 종목도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의심을 하는데 확신이 없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의심이 아니라 무서워지는 거죠. 그냥 내려가니까 일단 팔게 돼요.
그리고 나서 팔고 나면 그냥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려고 하면 항상 종목을 최대한 적게 고르고 그 종목을 시점을 못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나눠서 사야 되고 오를 때도 나눠서 팔아야죠. 그 꼭대기에서 한 번에 팔려고 하면 그걸 딱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있죠. 내릴 때 맞출 수 없는, 살 때 맞출 수 없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이거 제 실제 경험담인데요. 예전에 한 15년 처음에 할 때 플러스 70%짜리를 마이너스 30%에 팔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느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내가 플러스가 3천만 원을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일어났더니 2,500만 원이에요. 못 팔죠. 거기서 팔았어야 됐는데 지금 같으면 팔죠. 꺾이는 것 같으면 2,500만 원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꺾이는 거 보이면 팔고 나오죠. 그 꺾이는 거 확인이 되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3천만 원의 플러스가 2,500만 원이 되니까 2천만 원 되면 자르자. 2천만 원 될 때까지는 참아보자. 근데 2천만 원이 됐어요. 2천만 원이 됐는데도 아직도 2천만 원인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본전까지 버텨보자. 어차피 나 딴 돈인데 본전까지 한번 보자. 나 어차피 이거 투자한 거고 뭐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마이너스 30%까지 끌려 내려왔는데요. 그 종목이 조선내화라는 종목이에요. 예전에 조선주 막 이렇게 붐이 있었을 때 결국에 마이너스 30%에 팔았더니 그게 나중에 7만 원에 샀다가 10몇만 원 올라갔다가 5만 원까지 내려와서 팔았더니 20만 원 갔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플러스 70%인 종목을 결국에 더 훨씬 많이 가는 종목을 그거를 확신이 없이 그냥 거기에 움직이다 보고 분할 매도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맞출 수 없는데 그러니까 70%에도 못 팔고 마이너스 30%에 팔았더니 그랬더니 그게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예,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예, 그러니까 항상 매매를 할 때 좀 약간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을 나눠서 사고 좀 나눠서 팔자. 나눠서 팔자. 그래야 내가 아는 게 아닐 수 있다. 딱 맞출 수 없다. 그냥 구조적으로 이기는 게임을 하자라는 부분들을 항상 좀 내려놓고 욕심을 좀 버리고 내려놓고 그냥 구조적으로 내가 얼마를 먹더라도 그냥 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하자라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결국에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하실 때 매수를 하실 때 제가 주식 마인드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종목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식은 종목을 믿고 사는 게 아니고요. 어떤 종목을 믿고 사는 게 아니죠. 그냥 내 생각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정보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듣고 사시는 분들도 그 종목을 보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얘기했던 그 사람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리딩방이나 이런 데서 추천주를 보면 나는 그 종목을 몰라도 사잖아요. 종목을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추천을 해주는 그 리딩방을 믿고 사는 거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나 자신을 믿고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종목들을 살 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나는 종목을 믿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배팅을 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생각에 배팅을 할 만큼 그 사람이 검증이 돼 있냐? 그리고 그걸 믿을 수 있냐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배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주식을 하시다가 잘못되신 분들, 크게 잘못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얘기를 하면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샀다. 아는 사람이 그 회사에 있어서 샀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때 그 기준으로 한번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정말 근데 진짜 전문가님 말처럼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고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쯤에서 저희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다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톡방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문가님이 말씀하실 때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 건가 봐요. 전문가님이 정말 진솔하게 얘기하시는 중이다라고 감동받으신 분도 많으시고요. 지금도 한 분도 지금 이 내용 완전 공감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전문가님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냥 이거는 그냥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그냥 참고를 하시면 그냥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항상 지금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고 계좌를 꾸준히 계속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항상 좀 위기 관리 능력도 조금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이 있어서 어떤 종목을 샀는데 그게 이제 시장이 좀 극심한 혼란으로 갑자기 막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할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방송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 잡으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좀 약간 발버둥 치지 말자. 이게 제 또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을 때 주가가 막 내려가면 그냥 막 발버둥 치면서 추가 매수하고 뭐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하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물에 빠지면서 이 물의 깊이가 얼마인지, 어디가 바닥인지. 이 경험상 물에 자꾸 빠져보면 이게 물에 빠지는 느낌이 아직은 바닥이 아닐 것 같고, 근데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경험상 이게 이제 더 빠질 것 같지만 지금부터는 그래도 좀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된다. 조금부터 이제 힘을 내서 조금 이제 준비를 하자라고 할 때부터 매수를 해서 바닥에 좀 발이 닿으면 그때 조금 이제 딱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형태로. 대부분의 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게 시장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초반부에 너무 많이 사요. 그래서 좀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정작 바닥에서 현금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나눠 살 때도 하루에 막 수십 번씩 나눠 사면 안 돼요. 시장을 잘 모르겠으면 오늘처럼 저도 거의 장중에는 매매를 안 하고 그냥 종가까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종가에 배팅을 하자. 아침에 장 시작을 할 때도 처음부터 너무 덤벼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경험상 보면 아침에 장이 시작하면 9시 30분까지 어떤 방향이 나오고요. 또 9시 30분에서 그 방향이 반대로 틀어가면서 또 10시까지 어떤 방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9시 30분과 10시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패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좀 안전한 건 9시부터 10시까지는 좀 지켜보고 있다가 그 이후에 방향을 좀 정하고 방법을 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아예 모를 것 같으면 그냥 그날 물리지 않게 그냥 종가에 배팅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러면 이 하루의 흐름을 보고 나서 결론을 짓고 종가에만 매매를 하는 거죠. 그 하루의 흐름을 쭉 보고, 그리고 다음날 어떤 흐름을 타고 가고. 근데 중간에 자꾸 막 그런 어떤 움직임에 계속 반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그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항상 조금 나눠서 대응을 하고, 초반부터 너무 그렇게 막 덤비지 말고 좀 여유를 갖고 좀 지켜보고, 하락의 막바지, 장 막판 이럴 때 조금 판단을 하면서 매매를 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주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하는 거죠. 수익은 부가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수익이 얼마든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 초반에는 조금밖에 못 벌었던 수익들이 시간이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진짜 내가 돈이 많이 있을 때 그때 큰 수익을 줄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 큰 수익이 나지 않았어요. 종목을 매매하고 주식을 매매할 때. 근데 그런 어떤 경험들, 실수들이 쌓여서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나 뭐 하나도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기억을 하면서 지금에는 조금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죠. 근데 일단은 지금 주식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계좌의 금액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계좌의 움직임이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가 온다라고 하면 일단 금액을 좀 줄이자. 그냥 가끔 내가 쳐다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금액으로 좀 금액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조금 내려놓고 항상 확신이 있는 종목들만 내가 매매를 하자. 그러면 가끔 봐도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욕심을 부려서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확신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눠서 대응을 해서 나눠서 사면서 현재가에 계속 맞추면서 너무 많은 종목들로 이 종목 저 종목이 자꾸 눈에 보인다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관리하는 종목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딴 것보다 좀 덜 올라가더라도 아니, 손해만 안 보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뭐 매도를 하고 하다 보면 뭐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하고 내려올 때 좀 분할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조금 매매를 하시다 보면 계좌는 점차적으로 좀 늘어갈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주식 계좌의 수익은 내가 도박처럼 맞춰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결론이죠. 그래야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끌고 갈 수 있고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그 실력도 느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처럼 시장에 오래 남아 있으면 결국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건 과거의 실수나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 싫어서 잊어버리기보다는 그거를 정작 기억을 해야 된다.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그래야 그게 내 재산이 돼요. 그게 가장 소중한 경험이에요. 저한테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이런 매매 방법으로 다들 좀 참고하셔서 좀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요. 뭐 채팅으로라도 답변 드릴 테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매매를 조금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정말 마인드가 중요하다.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 잘 들어봤는데요.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